와, 다르다. 그래서 그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월드컵 때 손흥민한테 가라고! 이거. 로빈요! 요즘 이제 김민재 이적 관련 뉴스로 굉장히 뜨겁죠. 재계약을 하냐, 이적을 하냐. 이탈리아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은 맨유의 에릭 테나흐는 수비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여름 김민재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아레나 나폴리 여기서도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연봉 2배 인상을 원하고 있다. 여기서도 김민재를 향한 맨유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도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고 밝혔어요. 뭐 레알, 파리, 맨유 이제는 뭐 사실 놀랍지도 않죠. 지금 이제 김민재는 현재 전세계 센터백 탑5냐 탑3냐 이러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한국의 김민재가 어느 순간 그런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와, 우리 어렸을 때 지금처럼 해외 축구 정보가 많지 않았을 때 홍명보가 세계 올스타 뽑혀서 지단 호나우두랑 경기를 한데, 우리 때는 이제 세계 올스타 뽑히면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수비수가 현재 세계 5위 안에 드냐? 아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보다 나은 센터백은 없다. 이러고 있는 자체가 이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나폴리 대 프랑크푸르트 챔스 16강 1차전이 끝나고 팟캐스트 방송에서 김민재를 반다이크와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선 이안 조이라는 진행자가 이번 경기 김민재의 스탯을 얘기하면서 맨 오브 매치급 화력이었다, 최고였다, 그냥 95%의 패스 성공률, 8개 중 6개 롱패스 성공, 5개 중 4개 태클 성공, 그리고 이게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5번 중 5번 공중볼 경합 성공, 얘 완전 올라운드 디펜더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에 질세라 옆에 있던 영국과 캐나다에서 400경기 이상 뛴 전 축구선수 리오 코커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스탯들 잘 모르겠고 내가 그냥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김민재가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는 거는 모두가 알 수 있다. 전 세계 최고 센터백 중 한 명이다. 어느 빅클럽에도 갈 수 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반다이크와 세임 똑같은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훨씬 더 주목해야 하는 센세이셔널한 디펜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 좋아. 근데 잠깐만, 반다이크와 똑같은 임팩트? 그러니까 김민재도 향후 반다이크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다이크라 함은 예전에 이제 파비오 칸나바로 이후 발롱도르 수상에 가장 근접했던 수비수고, 반다이크가 발롱도르 2위 차지했었죠. 1위 메시.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건가? 그리고 자꾸 이제 뭐만 하면 반다이크. 이 리오 코커도 김민재를 반다이크랑 비교하는 이유가 근 5년 동안 반다이크가 리버풀로 오고 나서부터는 반다이크가 그냥 전세계 센터백 1위였으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반다이크 전성기 때는 1위다 아니다 논할 게 아니라 이제 역대 센터백 중 몇 위로 들어가느냐가 논쟁거리였죠. 그만큼 반다이크는 진짜 이견이 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전세계 탑 센터백이에요. 리그 우승, 챔스 우승, 뭐 커리어도 안 딸리고 본인이 이끌었지. 이런 선수와 똑같은 업적과 퍼포먼스를 김민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김민재가 잘하는 건 알지만 그만해. 반다이크는 넘사야. 지금처럼만 하면 김민재가 반다이크를 못 넘을 건 뭐야? 형들 생각은 어때요? 제가 거의 2년 전에 김민재 선수 중국에 있을 때 김민재 영상을 만든 게 있죠. 거기서 제가 이제 소신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유벤투스 링크 떴을 때예요. 그때 제가 김민재 데리우트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었지. 근데 그때는 아직 눈치를 봐야 될 때여서, 왜냐면 김민재 터키도 가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 중국 리그 선수랑 아약스 챔스 캐리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데리우트랑 비교를 했으니 눈치 보는 게 맞지. 근데 솔직히 나는 그때 이제 데리우트를 내려친 것도 있어. 데리우트 정도야 뭐 김민재가. 난 데리우트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데리우트 정도면 눈치 안 봐도 되죠. 자, 약 2년이 지난 지금 말년 호빙류 2차 소신발언 갑니다. 김민재, 반다이크, 김민재가 뛰어넘을 겁니다. 농담이고, 농담 아니고, 저는 이제 반다이크의 플레이와 행보를 보면서 왜 더 감탄하고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 상식을 깨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어. 와, 저렇게도 센터백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구나, 1위를 넘어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보고 자라온 센터백들은 뭐 푸열, 네스타, 칸나바로, 존테리, 비디치, 라모스, 정말 한때 다들 1위 한 번씩 했던 최고 센터백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걸레 수비.
그동안에 이 한때 1위였던 센터백들을 보면은 뭐 빌드업이 어떻고 헤딩이 어떻고 수비 지능이 어떻고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걸레 수비가 엄청났어. 이 걸레 수비가 뭐냐? 바닥을 걸레로 닦듯이 유니폼으로 경기장 바닥을 닦는다고 해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걸레짝이 되도록 막는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머리가 깨져도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내 몸을 던져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한다. 왜? 나는 팀의 최종 수비니까. 책임감 투지. 저는 이게 걸레 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푸열 센터백으로서 키도 좀 작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빨랐던 선수도 아니고 빌드업이 막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왜 푸열이 바르셀로나의 심장이라고 불렸을까?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전성기를 이끈 주장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푸열의 걸레 수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칸나바로 키 176임에도 불구하고 전업 센터백 역사상 최초 발롱도르 위너, 칸나바로의 그 빠꾸 없이 들어오는 머리, 태클, 오히려 그렇게 달려드는 게 좀 칸나바로 수비의 리스크였지. 비슷한 케이스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키 175인데 요즘 센터백 탑5 안에 들어가는 이유, 오타멘디도 마찬가지죠. 네스타, 정말 한때 수비의 교과서라고 불렸던, 그때 가장 유명했던 게 네스타의 태클이 있죠. 물론 네스타는 걸레라고 하기에는 좀 깔끔한 태클을 하는 걸로 유명했지만 태클을 정말 많이 하는 선수였죠. 그래서 보면은 네스타의 그 하얀 밀란 쇼트가 하루도 깨끗한 날이 없었을 정도로. 존 테리 드디어 나왔네요. 걸레 수비라는 말의 창시자 아닌가? 이 선수 때문에 걸레 수비라는 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존 테리 EPL 역대 최고 센터백 1위, 비디치 말 안 해도 아시죠? 나는 실점할 바에는 내 코가 부러지는 게 낫다, 이런 명언을 남긴 선수죠. 말로만? 아니 진짜 부러졌죠.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역대 넘버원 센터백 1위 비디치, 라모스, 거의 뭐 유이왕 카드 수집하듯이 카드 수집가죠. 21세기 옐로 카드 최다 수집자 라모스. 2020년 기준 873경기 259장. 이따 반다이크가 받은 옐로카드 개수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공격수들이 뽑은 상대하기 제일 힘든 수비수 1위 라모스, 수아레즈,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아괴로, 네이마르, 밀러, 제코, 팔카오, 이 선수들이 다 라모스가 제일 빡세다고 1위로 뽑은 선수들이에요. 이게 뭐 라모스의 수비력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수비가 막 빠꾸 없이 들어오고 개빡센 걸레 수비를 하는 선수를 만나면은 공격수 입장에서 또 뭐가 있냐면 무서워. 발목이나 무릎이 날아갈까봐. 축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혼자 뛰다가도 다쳐서 6개월 1년 쉬는 세상인데 한창 폼 좋고 잘할 때 라모스 같은 수비를 상대해야 한다? 정말 부담스럽지, 무섭지. 패스 뭐 조금만 길거나 막 터치 조금 길었을 때 그냥 갑자기 통태클 들어오면은 그거 안 무서워할 진짜 공격수 많지 않거든. 그나마 마주할 때는 좀 내 눈으로 보여서 좀 난데 등 뒤에서 진짜 안 보일 때 들어오는 태클들이 진짜 개무섭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공격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무래도 덜한 수비를 만났을 때보다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의식을 엄청 할 수밖에 없고 플레이가 위축돼. 그럼 수비가 뭐 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수 혼자 말리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래서 안정환 형님도 수비는 빡세야 돼 라고 하면서 네스타보다는 라모스 상대하기가 본인은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적이 있죠. 그 밖에도 뭐 티아고 실바, 키엘리니, 오타멘디, 설명이 필요 없는 걸레 수비들 있죠. 자, 그렇다고 방금 언급한 선수들이 걸레의 수비만으로 최고가 됐냐? 이게 그들의 최고 장점이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또 어디 가서 말년 후빅뉴가 센터백은 기술 필요 없고 걸레 수비만 잘하면 된다더라, 없을 것 같지? 진짜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걸레 수비가 센터백의 정말 중요한 조건은 맞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절대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랬으면은 필 존슨도 탑에 들어가야 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게리 케일, 웨스 브라운, 마테라치. 이 걸레 수비는 수비수의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수비수라면, 아니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 걸레 수비라는 것도 헤딩, 데인마크 뭐 이런 거 같은 역량이에요. 그래서 선수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뭐 기록이나 수치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죠. 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김민재는 정말 걸레 중에서도 진짜 더러운 걸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을 던져 공격을 막을 것이다. 왜? 나는 팀의 최종 수비니까. 김민재 진짜 걸레 수비 그 어떤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죠. 몸 던지고 태클 나가고 투지 책임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걸레 수비수 키엘리니가 김민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김민재 gives everything and more. 김민재는 모든 걸 다 던지고 또 던진다. 이게 인터뷰 첫 내용이야. 뭐
수비 잘하고 빌드업이 어쩌고가 아니라 모든 걸 던지고 또 던진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어둠 속에서 이빨 사이에 칼을 끼고 공격수를 뒤쫓아 격렬한 근접전을 벌이는 적입니다. 근접전? 이거 무슨 뭐 바바리안 얘기야? 키엘리니가 다른 점도 아니고 왜 하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걸레의 수비가 센터백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 밖에 나폴리 레전드 브루스 콜로티는 김민재는 옛날 이탈리아 수비수처럼 뛴다. 언제나 공을 찾으며 상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수다. 옛날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어땠냐면은 진짜 집요하게 공격수 질리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칭찬한 거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상암에서 이란전을 했을 때 직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 골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니고 우리가 공격 상황일 때 김민재 조율이었어요. 우리가 공격할 때 수비는 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김민재 고개가 정말 1초를 가만히 안 있어. 옆에 막 공격수 체크하고 미드필더 포지션 잡아주고 오른쪽에 김태환 7살 선배 필요 없어. 개지랄해 김태환한테. 자리 잡아주느냐고. 내가 그걸 봤다니까. 와 다르다. 그래서 그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월드컵 때 손흥민한테 가라고 이거 김민재 1초도 안 쉬고 뒤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저는 이것도 걸레 수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감? 자, 근데 이제 반다이크 얘기인데 캐레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반다이크의 유일한 약점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격렬함이지 않을까 싶다. 이게 언제였냐면 리버풀이 맨유전에서 실점하고 밀러가 반다이크한테 개지랄을 하는 장면 이거 기억나세요? 밀러도 반다이크한테 왜 개지랄을 했냐면 이게 산초가 슈팅을 때릴 때 반다이크가 좀 방관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몸을 던졌어야 하는데 이 뒤에서 손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캐레거가 이때만 지적한 게 아니고 레알이랑 챔스 결승전에서도 크로스가 들어오는데 반다이크는 다리만 내밀고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수비수가 항상 바닥에만 있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지만 때로는 몸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이제 반다이크한테 일침을 했었죠. 캐레거 걸레 수비냐고요? 개걸레였죠 캐레거. 또 맨유의 이제 전설적인 공격수 앤디 콜은 공격수가 보는 입장에서 반다이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반다이크는 롤스로이스 수비수다. 하지만 반다이크는 공격수가 뒤로 돌아 뛸 때 그냥 발을 그냥 내려놓고 따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앤디 콜은 나는 반다이크 만나면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아스날 레전드 수비수 꼴로뚜레 아시죠? 꼴로뚜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다이크의 유일한 약점은 1대1이다. 공격수들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1대1을 걸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맥락인데 그렇다고 반다이크는 걸레 수비를 아예 하지 않아는 아까도 말했듯이 말이 될 수가 없고 비교적 많이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와서 21-22 시즌 중반까지 EPL 6시즌 통틀어서 옐로카드 8장일 때가 있었어요. 아까 라모스 옐로카드 몇 장 받은지 얘기했었죠. 이렇게 아무리 천하의 반다이크라도 이 걸레 수비 부분에서만큼은 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중요한 순간 몸을 던지지 않는다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막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반다이크가 최근에 또 큰 부상이 있었잖아요. 십자인대. 이제 몸도 예전처럼 더 안 따라주다 보니까 결국 반다이크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버풀이 이제 최근에 리그에서 성적도 너무 안 좋고 레알한테도 5실점이나 하면서 리버풀과 반다이크의 황금기는 이제 정말 끝났나?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반다이크의 최고점 퍼포먼스도 이제 막을 슬슬 내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지금 김민재 퍼포먼스의 걸레 수비까지 뛰어나다? 지금처럼 올라간다면 충분히 반다이크를 넘어 전세계 1위 센터백도 한번 넘볼 수 있지 않나? 사실 그럼에도 반다이크의 고점과 한때 퍼포먼스는 진짜 상식을 파괴하는 혁명적인 퍼포먼스였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최고다 라는 어디 다른 유명한 해외 축구 칼럼도 아닌 해외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내용도 아닌 저 멀리 떨어진 국가 코리아 축구 유튜브 따리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